1977년 3월 27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노스 공항은 세계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두 대의 보잉 747기가 충돌하며 58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테네리페 공항 참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고 당일 테네리페 노스 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팬 아메리칸 항공 1736편과 KLM, 네덜란드 항공 4805편은 이륙을 준비 중이었고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공항에는 폭탄 테러로 인해 활주로가 막히면서 항공기들이 혼잡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LM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제탑으로부터의 명확한 이륙 허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륙을 시도했고 짙은 안개 속에서 팬 아메리칸 항공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한 시야 제한,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의사소통 오류, KLM 항공기의 조기, 이륙 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참사를 키웠습니다. 특히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명확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관제탑은 활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KLM 조종사는 이륙 허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비극적인 결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참사 이후 항공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조종사 간의 의사소통 절차를 개선하고 관제 시스템을 정비하며 시계 비행 환경에서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항공사고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의 활용 등 과학적인 사고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유사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테네리페 공항 참사는 인간의 실수와 기술적 결함이 결합되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항공 안전 시스템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너클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사고를 통해 안전 불감증의 위험성을 깨닫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항공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85년 8월 12일 일본항공 123편은 도쿄를 출발하여 오사카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를 맞이합니다. 이 비행기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기체 결함을 겪었고 결국 일본 군마현 우에노 마을 근처 산에 추락하며 탑승객 524명 중 520명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보잉 747SR-46 항공기의 꼬리 날개 부분의 파손이었습니다. 7년 전 이 비행기는 꼬리 날개 부분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금속 피로가 누적되면서 결국 사고 당일 꼬리 날개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 사고는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세계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하며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일본 정부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실한 정비와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는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공의 안전 관리 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했고 사고 이후 일본 항공은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정비 절차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사고 현장 조사, 그리고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종사들은 기체의 통제력을 잃은 채 필사적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려 했지만 치명적인 손상으로 인해 결국 추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은 엄청났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항공기 설계, 정비, 그리고 안전 규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는 오늘날 항공 여행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는 단순한 비행기 사고를 넘어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985년 에어 인디아 182편 폭발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32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그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1985년 6월 23일 에어 인디아 182편 보잉 747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출발하여 인도 델리를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륙 후 몇 시간 뒤 비행기는 아일랜드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대서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탑승객 329명 전원이 사망했는데 이 중에는 어린이 86명을 포함하여 캐나다 국적의 인도계 시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에어 인디아 182편 폭발 사건은 단일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는 최다 사망자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인도 정부는 시크교도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크교 강경파는 인도 정부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에어 인디아 182편을 테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거주하던 시크교도 급진주의 단체 바바르 칼사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으며 인도 정부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 사건 발생 직후 캐나다, 인도,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캐나다 수사당국은 폭탄 테러의 증거를 확보하고 용의자들을 특정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와 처벌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2000년대 초에야 주요 용의자들이 기소되었지만 재판 과정은 복잡하게 진행되었고 사건의 진실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2010년 에어 인디아 182편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캐나다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영향. 에어 인디아 182편 폭발 사건은 항공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공항과 항공사들은 보안 검색 절차를 강화하고 폭발물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 테러리즘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어 인디아 182편 폭발 사건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4년 3월 3일 터키 항공 981편이 파리 오를리 공항을 이륙하여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던 중 비극적인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3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기는 맥도넬 더글러스 DC-10 기종으로 이륙 후 약 10분 만에 프랑스 북부의 숲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물칸 문이 결함이었습니다. 화물칸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고고도로 상승하면서 기체의 압력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 일부가 파괴되었고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항공기는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물칸 문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 부실한 유지 보수, 그리고 사고 당시의 조종사들의 대응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화물칸 문의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륙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정비 시스템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고 이후 전 세계 항공사들은 화물칸 문 설계를 개선하고 정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는 이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항공기 설계 및 운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항공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터키항공 981편 추락사고는 단순한 항공사고를 넘어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346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163편 화재 사건은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301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163편은 파키스탄 카라치를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기내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조종사들은 즉시 관제탑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고 제다의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불행히도 화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착륙 후 비행기의 문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탈출이 늦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는 생존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기 안전 규정의 허점을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의 항공기 안전 기준 미흡, 승객들의 탈출, 지연, 그리고 기내 화재 진압 시스템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항공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비상 탈출 절차와 훈련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화재의 강한 소재 사용과 화재 진압, 시스템 개선 등 항공기의 안전 설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163편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979년 3월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터키항공 1951편 앙카라는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를 맞이했습니다. 보잉 737-200 기종의 이 여객기는 이륙 직전 활주로에서 추락하며 47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역사에 큰 상처로 남았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앙카라는 이스탄불을 거쳐 터키의 수도 앙카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륙 과정에서 기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활주로에서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으며 사고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고도계의 오작동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잘못된 고도 정보를 기반으로 이륙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도계의 오작동은 조종사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적절한 대응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악천후 상황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이는 조종사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고도계의 오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체의 결함, 특히 엔진의 작동, 불능 가능성도 사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조종사들은 고도계 오류를 감지했으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항공기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또한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터키항공 1951편 추락사고는 항공 역사에 기록된 비극 중 하나로 안전 불감증과 기술적 결함이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17일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편은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륙 후 약 20분 32,000피트 상공에서 왼쪽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시작은 엔진 블레이드의 파편이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편은 동체 일부를 관통했고 창문이 깨지면서 기내 압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한 명이 부분적으로 기체 밖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승객들은 생명을 걸고 그녀를 기내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조종사들은 즉시 비상 착륙을 결정하고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승무원들은 침착하게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부상자를 돌봤습니다. 이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는 더 큰 참사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고 결과 탑승객 144명 중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사고 원인을 조사했고 엔진 블레이드 파손이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블레이드의 피로 파괴가 문제였고 이는 제조 결함이나 유지, 보수 과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편 사고는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항공사들은 엔진 점검 및 유지 보수 절차를 강화하고 승객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 규제의 변화를 가져왔고 승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편 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항공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서로 돕는 인간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 추락사고는 전 세계 항공 안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보잉 737 MAX 기종의 치명적인 결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아디스아바바를 이륙하여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은 이륙 직후 추락, 탑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기종에 탑재된 MCAS-MAN EUVERING 캐럭터리스틱스 아그멘테이션 시스템, 즉 기동 특성 보강 시스템의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MCAS는 항공기의 기술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실속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비행을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AOAANGL이 어브 어택, 받은 각, 센서 값에 의존하여 오작동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MCAS는 필요 이상으로 기술을 아래로 꺾었고 조종사들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전 세계 항공 당국은 보잉 737MAX 기종의 운항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해당 기종의 안전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잉 측에 MCAS 시스템의 결함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보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재설계, 조종사 훈련 강화 등 다양한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 안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고 제조사의 책임, 규제기관의 감독, 조종사의 역할 등 항공 안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 추락 사고는 단순히 한 편의 비행기 사고가 아닌 항공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기 설계, 제작, 운항, 정비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항공 안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정 요소와 시스템적 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항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실종 사건입니다.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14년 3월 8일 MH370편은 이륙 후 순항 고도에 진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제탑과의 교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민간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는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군용 레이더에 희미하게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남아시아 해역과 인도양 일대를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여객기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수색 기술도 총동원되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체 결함, 테러, 조종사의 자살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한 경위, 통신이 두절된 이유, 그리고 사라진 후의 행적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인도양 레위니옹 섬에서 날개 일부가 발견되면서 MH370편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이 잔해는 MH370편의 날개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7년 수색 작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MH370편과 탑승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9년 9월 19일 아프리카 항공 772편이 니제르 상공에서 폭발하며 170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리비아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772편은 콩고 공화국 브라자빌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기는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산산조각 났고 잔해는 사하라 사막에 흩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참혹했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국제사회는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 결과 폭탄이 기내 수화물에 은닉되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폭탄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리비아였습니다. 당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고 772편 폭발 사건은 리비아가 보복 테러를 감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리비아 정보 요원들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2003년 리비아는 772편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테러 연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정부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며 배후 세력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아프리카 항공 772편 폭발 사건은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을 초래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테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